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사들을 살펴보고 또 이야기도 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영국발도 아니고 남아공발도 아닌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돌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또 그게 또 전파되고 그런 과정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좀 다행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새로운 기준 단계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러한 2-17 이후에 영업을 좀 허용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고, 경제활동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좀 단계를 세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개인 단위로에 대한 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뭐 될지는 뭐 일단 이것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는데, 현재 뭐 요렇게 지금 여당에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지금 실물 경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살아나기도 했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하여튼 지금 그런 가운데 코로나로 망가진 유통망이라든지 제조에 대한 부분이, 기존 어떻게 보면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공장이.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부진한 거는 맞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화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 코스피 증시가 전 세계의 다른 증시보다 좀 새해 유독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바탕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개가 합쳐진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자동차랑 좀 따로 놀고, 그러니까 좀 거꾸로 갔던 그동안의 우리 증시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같이 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힘 있는 시장을 연출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결국 자동차의 산업의 변화가에 또 반도체가 또 들어가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하면서 진행을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공매도와 금리가 변수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 않으면서 작년 연말처럼 그 시중은행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조금 신용을 좀 대출을 좀 규제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금융당국에서 오늘 신용대출 점검 회의가 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뭔가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과 또 이제 실적 확인 과정 속에서 이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좀 폭이 깊을 가능성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가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긴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면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그러한 조정 속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깊은 조정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기존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갖고 있던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단은 공매도가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거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공매도를 이제 막았다가 다시 실행을 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그 시장에 적응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그러한 좀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도 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정기예금은 뭐 깨서 뭐 뭉칫돈이 증시로 몰려온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코스피가 굉장히 새해 강했던 흐름이고, 결국 그런 측면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의 대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의 대표 현대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던 자산가들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선 어느 정도 일단 이 유동성에 의해서 지수가 끌어질 수는 있지만, 좀 더 가다 보면 조만간 또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자금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은 결국 증시의 고점일 가능성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죠.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일단 분위기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린 부분이죠. 분위기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조정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다는 건 인정하되, 또 그런 분위기가 좋은 과정 속에서 이론적인 부분과의 또 분명 괴리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 물론 이론과 실전은 다르지만 현재, 그리고 유독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명 시장은 현재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담보로 결국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 뭐 방금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미국의 소비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쓰는 소비에 대한 부분, 지금 쓰는 소비에 대한 부분도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쌓아뒀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망이 망가지고 또 제조가 좀 뭐랄까요, 산업이 좀 붕괴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재고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실물 경제가 일단은 안 좋긴 한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동성도 뭐 풍부한 거 인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가 뭐 당장 뭐 인상되긴, 뭐 국내든 뭐 해외든 뭐 미국이든 그런 어려운 뭐 국내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를 두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속에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재개, 그런 게 영향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업계가 지금 뭐 호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런 부분, 결국 이것도 결국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서 파생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나솔루션 이런 부분도 있고, 롯데케미다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그러니까 세상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면서 다른 산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산업 자체도 다른 거 뭐 자동차 빼고 봐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뭐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동차에 이제 원래도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이 굉장히 뭐랄까요, 산업 파급 효과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2차 전지도 들어가고,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자율주행에 따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운영에 따라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부분이 자동차에 새롭게, 그리고 기존에 게 확대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뭐 화학업계도 그렇고 철강업계도 그렇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좀 진행되고 수혜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또 한편으로 어떻게 또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런 소비에 대한 뭐 부분들, 뭐 제조에 대한 가동이 돌아가면서 그 화학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뭐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뭐 하나로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오아시스라는 이제 새벽 배송 업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익이 뭐 10배 증가하고 있고 지금 카카오와 전략 파트너로 뭐 찜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금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뭐 추정이 뭐 100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이 총 416억을 뭐 투자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상장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모 회사가 지오소프트다. 그래서 지오소프트의 뭐 주가가 뭐 오아시스를 따라 뭐 약간 뭐 과하게 부각되진 않으면서 적당히 부각되면서 그동안 움직였던 부분이고 시장에서 그동안 뭐 주가도 굉장히 뭐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가 부각될 경우 뭐 추가로 지오소프트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선적인 거랑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증시에 입성을 한다 해서 이달 주관사 입찰 제안서를 좀 발송을 한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증시에 입성을 하면. 그리고 쌍용차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쌍용차죠.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쌍용차인데 지금 현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마인드라 인도 회사죠. 인도 자동차 뭐 회사가 지금 뭐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쌍용차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자금 상환될 때까지 뭐 대주주 유지를 하라는 그러한 좀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요거는 뭐 지켜봐야겠는데 하여튼 지금 자동차 산업이 뭐 새로운 부분으로서 계속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도태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뭐 글로벌 기업들 간의 뭐 협력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쪽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새 핵 잠수함 설계 연구 끝나 뭐 이런 내용 뭐 이야기 나오고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된 뭐 내용을 보면 발언들 지금 국가 뭐 경제 발전 5개년 뭐 계획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런 내용 지금 결국 강대강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 강대강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권이 미국에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뭐 발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워낙 뭐랄까요 워낙 그냥 휴전 기간이 길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휴전 상태인 우리의 한반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북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뭐 위험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뭐 혼란을 주기도 하고 뭐 대북주가 움직이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일단은 뭐 해석에 따라서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높은 그런 부분이고 뭐 국내 항상 북한 이슈는 좀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또 긍정적인 이슈도 같이 뭐 나가면서 이 분위기를 바로 개선을 하는 조금씩 개선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이제 구정이 이제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이미 대북주가 움직인 가운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일단 오늘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오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제 대북주와 방산주 테마는 항상 상반되는 테마이지만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나 더 보면 뭐 횡만 36번 언급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증시가 이제 좀 양봉이 크게 좀 키운 코스피였는데 오늘 만약에 조정이 준다면 북한 핑계 대면서 조정이 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현재 시간으로 뭐 계속적으로 계산적 이야기에서 언급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움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뭐 혁신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뭐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 이야기 해드렸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AI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러 뭐 로봇과 관련해서 LG전자는 뭐 LG 클로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돕는 로봇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거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LED 뭐 요런 거는 이미 개장 전 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사가 쏟아질 텐데, 그런 기사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중요한 행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참여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뭐 움직임 좀 나온 기업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이 여기 보시면 여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처음 이제 참여를 하는 기업인데, 한국콜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기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종목 및 요 회사와의 자회사 관계, 한국콜마라든지 뭐 종목들이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그동안 어떻게 또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움직일지 좀 살펴봐야겠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여기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 증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차가 있는 미 증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이렇게 양봉이 몸통 사이즈가 또 한 번 여기보다도 사이즈를 키우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면 레벨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 조정 주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음봉 조정 주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냥 유동성의 힘에 따라 그냥 치면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은 뭐 딱히 뭐 지수 상황적으로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결국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냥 요 차트 놓고 봤을 때 뭐 딱히 위험성이 느끼기에는, 물론 이 양봉 커진 거에 대해서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요 추세를 봤을 때는 딱히 크게 문제가 꽤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버거워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따라서 어떻게든 어쨌든 끌어당겨 놓긴 했는데, 그래서 5일 이동평선은 버텼어요. 버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음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코스피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장중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코스닥이었는데, 또 완전히 달라지는 흐름이 완전히 종가 기준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까지도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투자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게 좀 기원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